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조은정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 주파수는 단파 9,940kHz, 방송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0시 30분부터 아침 10시 30분까지입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VOA 한국어 방송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의 양해각서 이행과 중동의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협상을 위해서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조별리그에서만 460만 명이 넘는 관중을 끌어모으며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미국의 육군은 어떻게 시작했고 발전해 왔는지 미 육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짚어보는 내용을 디브리핑 순서에서 준비했습니다. 또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은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 시리즈 중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입니다. 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소식은 오늘의 특집 월드컵 순서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메리카 250 순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인터뷰 순서에서는 미국 건국 250주년 특집으로 미 육군 역사의 권위자인 찰스 파월이 미 육군 군사연구소장, 미국 독립선언문의 가치가 미한 동맹의 결속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재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또 미국 사회의 화제를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 오늘은 건국 250주년 기념 우표 소식입니다. 네, 오늘의 탑 뉴스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서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30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주요 양자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비하 장관의 이번 방안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으로선 11년 만이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두 장관은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난 데 이어 이번에 서울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협상이 조만간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한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약 14,000명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던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 처우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역대급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만 무려 460만 명의 관중이 몰리며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 특사가 30일 카타르 도하에 도착해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사니 카타르 총리와 다른 중재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의 고위 행정부 관리는 VOA에 이들이 이란과 체결한 양해각서 MOU에 관한 지역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 특사단과 이란 대표단이 7월 1일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회담에 각각 별도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지난 6월 25일 걸프만에서 무력 충돌이 격화한 이후 이란 측에서 도하에서의 회담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을 겨냥해 수차례의 드론 공격 중 첫 번째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에 미국은 군사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하 회담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결과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도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사들과의 회담이 영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역대급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만 무려 460만 명의 관중이 몰리며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중미 월드컵 32강 경기가 시작된 가운데 국제축구연맹 FIFA가 관중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FIFA는 대회 개막 후 17일 동안 치러진 72경기에서 총 460만 명이 넘는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단독 개최했던 1994년 대회의 역대 최고 기록인 35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신기록입니다. 경기장 밖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번 월드컵 개최 도시 곳곳에 마련된 공식 응원 구역 FIFA 팬 페스티벌에는 550만 명의 인파가 몰려 월드컵을 즐겼습니다. FIFA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별리그 통계는 경기장 안팎을 아우르는 대회 규모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경기장을 찾은 464만 4,549명의 관중부터 소비된 30만 개의 핫도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10개국에서 온 축구 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하루에만 42만 6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해 월드컵 역사상 하루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가장 입장권 예매 열기가 뜨거웠던 경기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의 맞대결이었으며 오는 7월 19일 열릴 월드컵 결승전과 지난 18일에 치러진 멕시코와 한국의 경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월드컵 관중 규모는 역사상 그 어떤 대회보다 압도적이라며 이는 미국에 대해 큰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전을 직접 관람할 예정입니다. 한편 32강 토너먼트 첫날 경기에서는 캐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었습니다. 반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파나마는 이번 대회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유일한 팀으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7월 1일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 스타디움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맞붙고 지난 대회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 돌풍의 주역인 카보베르데와 마이애미에서 격돌합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주장 리오넬 메시 선수는 6골을 터뜨리며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월드컵 특수로 현지 상권도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 술집과 식당은 물론 국기를 판매하는 거리의 가판대까지 매출이 급증하며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으로는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시비야 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조현 한국 외무부 장관과 마주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30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주요 양자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비야 장관의 이번 방안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으로선 11년 만이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두 장관은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난 데 이어 이번에 서울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협상이 조만간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12하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한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약 14,000명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던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 처우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 북한 연계 사이버 위협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중대 리스크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기업의 공식 투자자 공시 문서에까지 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체크그룹은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최신 연간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사이버 활동을 사업 운영과 평판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적시했습니다. 코인체크는 2024년 12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SEC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갖게 됐으며 미국 증권법에 따라 상장 기업은 투자자들이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사업 리스크를 보고서에 빠짐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코인체크가 수많은 사업 리스크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것은 북한의 위협이 더 이상 사이버 보안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영 리스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2025년 1월 미국, 한국, 일본 3국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경고 성명을 인용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활동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3국은 북한 연계 조직이 블록체인 기술 업계를 표적으로 정교한 사회공학적 공격을 펼쳐 2024년 한 해에만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보관업체, 개인 사용자로부터 3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다자간 제재 모니터링 팀의 조사 결과도 인용하면서 북한 사이버 공격자들은 2024년에 전 세계 기업으로부터 최소 19억 달러,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최소 16억 5천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중 14억 달러는 올해 2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발생한 해킹 범죄가 차지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해 중국에 기반을 둔 인프라와 금융기관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소 15개의 중국 은행이 북한의 자금 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국의 장외 거래자들을 통해 훔친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외 파견 IT 인력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 실태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등 최소 8개 나라에 IT 인력을 파견해 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0에서 1500명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IT 인력은 일본과 미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외국 조력자들을 통해 수익을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코인체크는 그러면서 북한의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 작전이 자사의 운영과 디지털 인프라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공격이 성공할 경우 안전한 거래 플랫폼으로서의 기업 평판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타사 플랫폼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가상화폐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신규 고객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